이 갤럭시북의 퀵쉐어 기능을 활용을 해봤는데 제가 딱히 삼성 계정에 등록한 갤럭시가 아닌데도 바로 연동이 되더라고요. 아, 나도 그냥 갤럭시로 넘어갈까? 아니, 그럼 그램프로는 연동 기능 없냐? 그램링크라고 해서 그램프로에서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로 파일을 전송을 해줄 수가 있어요. 처음엔 저도 이게 아이폰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고 해서 살짝 혹했거든요. 근데 반갑습니다. 기술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갤럭시북 프로하고 LG 그램 프로를 써보고 느낀 좀 소감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둘 중 어떤 노트북을 구매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약간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두 노트북 다 제 돈 주고 산 거는 아니고요. 기회가 돼가지고 사용을 해보게 된 노트북들이고 사용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보니까 엄청 디테일하게 장단점을 알아보지는 못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광고 아니고 제가 직접 써보고 느낀 소감을 영상으로 다룬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듀얼 모니터로 노트북을 쓰는 게 아니라면 16인치 노트북을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14인치는 외부 모니터를 물렸을 게 아니라면은 단독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인치는 화면 자체가 꽤 시원시원하다 보니까 문서 작업이라든가 인터넷 서핑 그리고 게임 같은 거를 할 때 확실히 좀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으로만 내가 모든 작업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16인치 노트북을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가 좀 달라요. 갤럭시북 같은 경우에는 루나 레이크를 탑재하고 있고요. LG 그램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로 레이크를 탑재한 버전입니다. 두 제품의 프로세서를 좀 다르게 선택한 이유는 루나 레이크랑 에로 레이크의 좀 차이를 제가 알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루나 레이크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LG 그램 프로는 루나 레이크랑 에로 레이크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중 어떤 프로세서가 맞는지는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듯 하면서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상당히 좀 다릅니다. 일단 갤럭시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LG 그램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그네슘이 더 가볍다 보니까 경량 노트북들의 대부분은 마그네슘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갤럭시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1.56kg 정도 되고 LG 그램 프로 같은 경우에는 1.17kg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대성 면에서는 LG 그램 프로가 당연히 유리한데 이 만듦이라든가 마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북 프로가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특히 사용을 하다 보면 노트북에 지문이 남게 되는데 마그네슘은 그런 지문이 상당히 좀 티가 많이 납니다. 특히 손에 유분 같은 게 묻어 있을 때는 마그네슘은 그게 정말 잘 묻어요.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손에 땀이라든가 유분 같은 게 어느 정도 묻어놔도 좀 손쉽게 닦아줄 수 있고 티도 덜 나는 편입니다. 물론 그램 프로도 마그네슘 바디를 사용하는 것 치고는 마감이나 만듦새가 꽤 좋은 편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일단 있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2880에 1800으로 WQXGA 플러스 해상도입니다. 두 회사 모두 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확실히 일가견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의 품질 자체로는 그렇게 크게 뭐라 할 게 없어요. 둘 다 해상도 정말 좋고 색 재현도도 정말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디스플레이 특성은 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갤럭시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지원하고 주사율은 60Hz입니다. 반면에 그램 프로는 터치는 없지만 120Hz의 부드러운 주사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둘 다 패널은 OLED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는 AMOLED 쓰고 있고 그램 프로는 O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둘 다 좋은 디스플레이 품질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가 갈렸습니다. 바로 반사율인데요. 갤럭시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반사 방지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광원을 디스플레이 앞에다가 갖다 대도 반사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그램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반사 방지가 좀 덜 돼 있는 건지는 몰라도 확실히 갤럭시북에 비해서는 반사가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예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배터리 테스트를 하거나 실제 작업을 할 때도 이 반사가 좀 상당히 심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사율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사 방지가 갤럭시북 프로 쪽이 훨씬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갤럭시북 프로 쪽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외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건데요. 둘 다 10키가 포함된 풀배열의 키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키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북 프로 쪽이 조금은 더 좋은 편이었는데요. 왜냐면 키보드의 키캡 사이즈가 조금 더 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키 깊이도 상당히 좀 깊은 편이다 보니까 타이핑을 하기에는 갤럭시북 프로 쪽이 더 좋았습니다. 그램 프로 같은 경우에는 키 깊이는 괜찮았는데 이 키캡의 사이즈가 아무래도 좀 갤럭시북 프로보다 조금 미세하게 작다 보니까
저같이 손이 큰 사람 같은 경우엔 타이핑하기에는 다소 조금 불편한 면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예전에 쓰던 그램 1세대 제품에 비하면 정말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 그램의 키보드는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많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랙패드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갤럭시북 프로 쪽의 트랙패드가 훨씬 더 큰 편입니다. 둘 다 키보드 타이핑 중에 트랙패드에 손을 대도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트랙패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큰 게 좋으신 분도 있고 작은 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여러분들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금 해제 방식인데요. 갤럭시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을 통해서 잠금 해제를 하고 그램 프로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헬로를 통해서 잠금 해제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문 인식을 통한 해제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요. 왜냐면 윈도우 헬로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앉기가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허리를 숙여서 잠금 해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가락만 갖다 대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물론 윈도우 헬로 같은 경우에는 열자마자 바로 잠금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둘 중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이렇게 허리 숙일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하면 되긴 되는구나. 다음으로 단자 구성입니다. 단자 구성 같은 경우에는 좌측 포트는 둘 다 동일합니다. 썬더볼트 단자 2개가 있고 HDMI 포트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반면 우측 단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북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이어폰 단자 하나, USB 3.0 하나,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 그램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단자 하나, USB 3.0 단자가 2개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자 구성 같은 경우에는 그램 프로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잘 안 쓰는 것도 있지만 마이크로 SD 카드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반면에 LG 그램 프로처럼 USB 3.0 단자가 2개가 있으면 C타입 허브라든가 다른 그 동글을 들고 다녀야 되냐 아니냐가 갈리기 때문에 단자 구성은 그램 프로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자에 대한 선호도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노트북에 달려있는 CPU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갤럭시북 프로는 루나레이크, LG 그램 프로는 에로레이크이기 때문에 성능을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CPU의 특성을 보고 구매에 좀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루나레이크와 에로레이크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루나레이크는 저전력, 효율 중심의 CPU고요. 에로레이크는 성능 중심의 CPU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CPU의 장단점이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요. 루나레이크를 탑재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타임이 더 오래 간다라는 장점이 있고 발열이라든가 소음이 상당히 좀 작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딥하게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이걸로 프리미어 프로 렌더링도 해보고 그리고 영상 편집도 간단하게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소음이라든가 발열이 정말 적더라고요. 약간 좀 오버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예전에 M1 맥북 프로를 처음 썼을 때 느꼈던 그 느낌? 그게 여기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인텔 루나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발열하고 소음은 확실히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배터리 타임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한 10시간 넘게 재생을 했어도 배터리가 한 30%? 40%? 그 정도가 남아있을 정도였고 LG 그램 프로랑 비교했을 때 이게 한 10시간 정도 됐을 때 꺼졌다면은 이거는 한 17시간, 18시간까지 영상 재생을 할 정도로 진짜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루나레이크가 배터리 효율이 정말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나레이크를 탑재한 갤럭시북 프로를 들고 외부에 나가면은 저는 어댑터를 거의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완충된 상태라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배터리 효율이면 제가 밖에 나가서 문서 작업도 간단하게 하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감상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어댑터 없이 하루 종일 쓰게 해줬습니다. 반면에 이 에로레이크가 탑재된 그램 프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성능을 추구한 CPU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노트북을 한번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영상 인코딩을 하는데 써봤거든요. 그 영상이 상당히 좀 무거운 영상 작업이었어요. 일단 3캠을 사용한 촬영이었고 각 카메라는 모두 4K 422 10비트 30프레임의 영상이었습니다. 상당히 무겁죠. 그리고 모두 다 로그 촬영을 했기 때문에 후반에 색보정 작업을 좀 상당히 빡시게 한 그런 영상 소스였고요. 그리고 자막이라든가 인서트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집어넣은 영상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맥북 프로로도 조금은 버벅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의 상당히 무거운 소스인데요. 그 영상을 이 두 노트북으로 인코딩 해본 결과 갤럭시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약 9분 30초 정도 소요가 됐고 LG 그램 프로는 5분 31초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에로레이크가 루나레이크에 비해서는 확실히 성능이
좀 높은 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할 때도 루나레이크를 탑재한 갤럭시북 프로는 프리뷰를 할 때 살짝 좀 버벅인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에로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를 할 때도 좀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루나레이크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좀 고사양 작업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에로레이크를 탑재한 LG 그램 프로가 좀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램 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을 장착한 모델도 따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한다면은 영상 편집 시에 쿠다 가속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작업 효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에도 무게는 여전히 1.3kg대로 굉장히 가볍고요. 다만 에로레이크를 사용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루나레이크를 사용한 노트북에 비해서 배터리 타임이 확실히 좀 떨어진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자체로 절대 나쁜 건 아니었지만 영상 재생을 했을 때 이 루나레이크를 탑재한 갤럭시북 프로보다 확실히 먼저 꺼지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영상 편집이라든가 그래픽 작업 같은 고사양 작업을 한다면은 배터리 타임은 더 줄어들겠죠. 근데 다행인 거는 동봉된 어댑터가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어댑터하고 케이블을 같이 들고 다녀도 무게가 1.3kg 수준밖에 안 돼요. 여기에 좀 다소 무거운 마우스를 추가를 해도 1.5kg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으니까 고사양 작업을 많이 하실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벼운 작업 위주로 하고 어댑터 없이 노트북 하루 종일 쓰고 싶다 하시면은 루나레이크 탑재된 노트북 구매하시면 되고요. 나는 바깥에서 영상 편집도 하고 고사양 작업 많이 한다. 어댑터 정도는 충분히 같이 들고 다닐 수 있다 하신다면 에로레이크가 탑재된 노트북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갤럭시북 프로 쪽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갤럭시를 쓴다는 가정 하에서는요. 제가 좀 운이 좋아가지고 갤럭시 S25 울트라도 한번 사용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직 계정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 갤럭시북의 퀵쉐어 기능을 활용을 해봤는데 제가 딱히 삼성 계정에 등록한 갤럭시가 아닌데도 바로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갤럭시북의 퀵쉐어 기능을 활용을 해서 파일을 갤럭시 S25 울트라로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애플처럼 막 엄청 부드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완전 네이티브하게 쓴다는 느낌으로 파일 공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퀵쉐어가 정말 잘 작동을 하는 걸 보니까 순간적으로 나도 그냥 갤럭시로 넘어갈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램 프로는 연동 기능 없냐? 물론 있습니다. 그램 링크라고 해서 그램 프로에서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로 파일을 전송을 해줄 수가 있어요. 처음엔 저도 이게 아이폰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고 해서 살짝 혹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능을 써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절차 거쳐야 될 것도 많고 심지어 파일 전송은 안 되고 그래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냥 카카오톡으로 파일 보내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좋진 않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갤럭시 폰이랑 갤럭시 탭, 갤럭시 버즈 이렇게 갤럭시 제품들을 주로 쓰신다면 갤럭시북 프로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연동성 1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램 프로 사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노트북을 간단하게 사용해본 저의 후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각각의 노트북을 어떤 분이 선택하시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디스플레이 품질, 고급스러운 마감, 좋은 키보드랑 트랙패드, 갤럭시 폰과의 연동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LG 그램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로레이크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높은 성능 대비 뛰어난 휴대성 이런 거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가벼운 거면 상관없어 하지만 그램 프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잘 만들어진 노트북을 가지고 싶어 하신다면 갤럭시북 프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선택은 갤럭시북 프로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보드의 키감이라든가 디스플레이의 품질 그리고 고급스러운 마감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갤럭시북 프로 쪽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제가 추후에 갤럭시로 폰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 갤럭시북 프로랑 갤럭시와의 연동성이 너무나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갤럭시북 프로를 선택을 했고요. 반면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면서 노트북을 쓸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램 프로 쪽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노트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진짜 아이폰 요새 너무 비싸져가지고 갤럭시로 바꾸고 싶은데 그럴 거면은 저는 진짜 이걸 무조건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삼성이 요새 노트북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네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